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제기한 토지 보상가 문제, 저희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의정부시와 주민들 간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됐었는데 의정부시가 한발 양보하면서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시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토지주들의 보상가 문제 제기에 의정부시가 한발 양보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23일 주민 대표 측에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현 시점에서 토지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대신 토지주들에게 사업용지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토지주들이 사업용지를 사 추후 땅값이 오르면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시는 또 희망자에 한해 이주자 택지를 조성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이주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7가구 주민들에게는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주민 대표 측은 의정부시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시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주민도 있어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게 다 정해진 게 아니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민 대표 측은 오는 30일 계획했던 경기도청 장외 집회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29일 기준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율은 30%를 넘어선 상태. 전체 사업 면적의 20%가량이 국공유지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의정부시는 절반 정도의 토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늦어도 올해 하반기 안에는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집을 잃었는데 가해자가 사망해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지난해 양주 LP가스 폭발 사고 피해자들은 이런 막막함을 호소했는데요. 저희 나라방송에서 보상 가능성을 지속해서 보도했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의 한 주택가에서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주택 4채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7일 양주시 봉양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 사고입니다. 소리가 얼마나 팍 소리 나는 거야. 그 천정에서 그냥 막 뭐가 우수수수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맨발로 뛰쳐나와보니까 여기가 그냥 팍 그냥 소리 나면서 그냥 무슨 연기 같은 게 그냥 폼에서 막 날아다니는 거야. 막 폭풍 같은 게. 당시 사고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표했습니다. 내가 여기 사람 같아서 내가 울지 않으려고 그랬는데도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 사고를 낸 가해자는 사망했고 남겨진 재산도 없는 상황.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쌓아온 나의 삶이 다 몽투에 무너져갖고 이 말을 내 인생길이 이렇게 내가 그랬지 내가 누가 알았어. 사고 당시 수많은 언론사가 현장을 찾았고 사고 발생 후 3일 동안 360여 건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피해 복구나 보상 문제 등을 다룬 후속 보도는 보기 힘듭니다. 나라방송 취재진은 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과실로 어쨌든 그쪽에서 재난으로 보기가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가지고 네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주시는 보상이 어렵다고 답했지만 보상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보상이 답보 상태에 있을 때 저희 취재진은 경기도 조례를 통해 사회적 재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 사고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컸지만 가해자는 보상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재난 피해에 대한 경기도 조례안의 근거로
피해를 본 340세대에게 총 12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취재진은 당시 시장 후보이던 이성호 양주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지역의 우리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꼭 최선이 돼서 시청에 들어가서 경기도 협의해서 그분들이 좀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후 양주시는 피해 보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완파가 되면 그 950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단파가 되면 450. 저희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를 좀 하려고 좀 계획 중에 있어요. 피해 주민에게 보상의 길이 열린 겁니다. 당시 나라방송 보도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해 보상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CJ 헬로비전 나라방송이 정말 지방자치단체로서 양주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짚어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노력이 이제 좀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건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역 언론이 정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진은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피해 복구가 얼마나 됐는지,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사고 발생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현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보상금 지급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주택 완파 피해자에게는 보상금 900만 원이 지급됐지만 주택 반파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관련 조례에는 생계 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와 생활 기반 상실 등으로 특별 조치가 필요할 경우를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양주시는 주택이 완전히 무너진 피해자만 해당자로 본 겁니다. 조례의 그 주된 목적이 이제 긴급하게 이제 이분이 살 수 없을 생활의 곤란을 겪을 때 이제 바로 이제 이거 갖다 지급하는 기준이거든요. 일단은 생계가 이제 곤란하고 생활이 곤란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반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제 그 수리를 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전파가 돼서 이 집이 거의 날아가서 생활 그 수리가 이제 불가능할 때. 하지만 주택 반이 날아간 피해자 역시 한 달 이상 마을회관 등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안 준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변호사를 자기네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까 우리 보러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보상금 지급 형평성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보도 이후 시는 주택 반파 피해자에게 보상금 4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방법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피의자, 그러니까 그 자살하신 분에 대해서 이제 그 생활안전보험을 해갖고 이제 1,500만 원이 나갔잖아요. 그 가족들한테, 가족이라고 하면은 뭐 형제들한테. 그래서 뭐 1,500만 원이 나갔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통 수많은 언론사가 현장을 찾습니다. 기사로 다루는 지역이 넓은 경우 아무래도 한 가지 사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더 깊이 있게 취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발생했고 그게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등을 다각도로 취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 저널리즘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보상금을 받은 피해 주민은 취재진에게 전화해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방송해 주시고 뭐 그래서 받았다고 진작 전화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감사드려요.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바로 주차난인데요. 부천시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역 학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부천시는 개별 학교들과 실무 협약을 맺어 주민들에게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시 중동의 한 골목길. 차량들이 도로 양쪽에 빼곡히 늘어서 있습니다.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운전자들이 길가에 차를 세워둔 겁니다. 이곳은 중앙선이 표시된 양방향 통행로지만 보시다시피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량 한 대만 지나다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원도심 주택가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천시가 약대초등학교 등 지역 내 7개 학교들과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실무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시는 오는 8월까지 해당 학교들의 주차장에 차량 출차 시스템과 CCTV 설치 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민들은 신청 절차를 거쳐 주말과 저녁 시간에 학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부분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그 학부모들을 이해를 시켜드리나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필요한 학교 시설이 어떻게 그 지역과 공유한다는 이런 부분들 안내를 드렸고 공유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 서로 상생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들이 정착돼가는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상당한 그 좋은 사례로서 주차난을 겪던 주민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주택이 많아가지고 주차 문제가 참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된다니까 정말 좋은 소식이고요. 더욱더 신경 쓰셔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천시는 내년까지 시설 개방 학교를 4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인천시 등 상당수의 수도권 지자체들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의 이번 대책이 주차난 해결을 위한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남성들은 만 19세가 되는 해 누구나 병역 판정 검사, 일명 신체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신체 급수에 따라 현역 복무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병역 면탈 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합건진 수준으로 발전하고 또 홍채 인식기까지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성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갓 스물이 된 청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병역 판정 검사장은 종합병원을 방불케 합니다. 모든 과정은 전자카드로 본인 확인을 하고 결과는 전산에 자동 기록됩니다. 과거 종이 문진표를 작성한 뒤 검사관이 일일이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과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검사장 내에는 혈액 검사부터 영상의학까지 다양한 장비가 구비돼 있어 디스크 등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질환이 있을 경우 정밀 진단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소변과 혈액 검사를 통한 진단도 1시간 내 결과가 나와 생애 첫 종합검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병무청에서 하는 검사 장비는 종합병원 수준하고 똑같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오면 소변하고 혈액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가지고는 저희 이제 바이러스 계통의 검사, 그러니까 그걸 면역학 검사라고 하는데 에이즈 검사, A형 간염 검사, C형 간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쌍둥이 신분 확인을 위해 홍채 인식기까지 도입됐습니다. 홍채 인식기가 도입되기 전에 쌍둥이들은 신분 확인을 위해 되도록 같은 날 신체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기술이 도입돼 재검을 받을 시에도 대구에 있는 중앙신체검사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병역 검사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병역 면탈 범죄와 무관치 않습니다. 지난 3월에는 큰 소리를 내는 경음기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켜 병역을 면제받는 새로운 병역 면탈 방식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일부러 몸 전체에 문신을 하거나 갑자기 살을 찌우는 등 고전적인 방식도 계속되며 해마다 병역 면탈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50여 건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절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 행정을 펼치는 게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과 다르게 금년도 병역 판정 검사장 환경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 병역 의무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검사 잘 받았구나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는 2000년에 출생한 사람과 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모두 32만여 명. 기술의 발전만큼 병역 판정 검사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청년 면접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도의회 반대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도 사업 추진에 대한 실효성 부족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에서도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인 청년 면접 수당. 만 18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에게 1회에 한해 30만 원의 면접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 대상자는 2만 3천 명, 필요 예산은 75억 원입니다. 지난해 본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도의회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부정수급자 논란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면접수당은 청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주한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이제 검증 절차나 방법이 이제 강구가 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청년 면접 수당은 시행 시작 전부터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이면서 찬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당사자인 청년들은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취직 시험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면접 수당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취업을 한 케이스라서 교통비가 한꺼번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면접이 잡혀도 진짜 가고 싶은 기업만 교통비 때문에 그렇게 가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취업 준비하다 보면은 생활비도 필요하고 일단 금전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좀 덜어지니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장년층 구직자는 물론 환경적인 영향으로 구직 활동을 못하는 청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세금을 함부로 그냥 뭐 젊은 사람도 아주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막 준다는 게 조금 저희 생각은 좀 탐탁치 않은 것 같아요. 취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나 그 위치에 있을 때는 그 아이들한테는 유리하지만 환경적으로나 건강상으로 그렇지 못한 아이들한테는 그게 오히려 불이익이. 실제로 경기도가 청년 면접 수당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54%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41%로 나타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나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도는 도의회에서 제기된 부정수급 문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마련해 다시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아니면 창업에 대한 그런 예산을 쓰는 게 어떻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론화시켜서 이제 의견을 좀 더 일치시킨 다음에 내년에 한번 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 취업난 속에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취업 정책,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가 경기도 내 교통 분야 최우수시로 선정됐습니다. 평가는 교통행정과 교통안전, 택시행정, 대중교통 서비스, 교통정보행정 등 5개 시책 분야, 17개 항목 26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됐습니다. 의정부시는 버스 운행의 적정성 등 대중교통 분야에서,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승용차 요일제 준수, 운수 종사자 교육 등 교통 일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정부시가 반환 미군기지와 예비군 훈련장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합니다. 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미군기지는 캠프 카일과 캠프 라과디아 2곳입니다. 의정부시는 또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에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군기지와 주변 지역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5일 의정부시에 관련 공청회를 연 뒤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